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네. 이제 연말 분위기를 내고자 네. 이렇게 네. 깜찍한 것들 준비도 했고 트리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아, 네. 연말이에요. 이제. 또 다행인 거는 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장도 빨간불을 뿅뿅뿅뿅 켜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면이 좀 삽니다, 그죠? 연말에 이렇게 네. 반등이 나서. 맞아요. 네. 그래도 연말에 이렇게 사과 돌아와서 방송 안 하고 그러죠. 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말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계좌와 또 투자 성향을 파악해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네네. 자세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친 주소를 통해서 음. 내 친구의 주식을 이제 음. 좀 확인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질문 사항들 네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네.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짚고 넘어가야 할 네.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중국 정부로부터 네.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 승인을 했잖아요. 네네. 일단 이 이슈가 크게 좀 있거든요. 네. 왜 이 인수를 하게 됐는지 어마어마한 돈을 네네. 들여서 이 그렇죠.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깜짝 그 승인이고요. 음. 사실 이게 저기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 기업 합병 심사라 그러는데 네. 그 기업 간 합병을 하려면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주요국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목리부려서 어그러진 딜이 되게 많아요. 콜컴이 네. 암 있잖아요. 네, 네. ARM. 예, 합병 심사 승인을 안 내줘가지고 그 계약금 엄청나게 뜯겼거든요. 뜯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암 인수하려고 저기 승인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좀 미중 어떤 반도체 기술 전쟁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보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우리나라가 디램 같은 경우는 1등, 2등이 삼성 하이닉스잖아요. 네. 낸드도 이제는 삼성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와, 2등으로 올라온 네, 거죠? 그렇죠. 원래 네. 하이닉스가 한 5등 네. 정도로 굉장히 쩌리 사업자였어요. 낸드 플래시 네.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인텔의 저기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점유율이 19%, 와. 19%로 되고 네. 2등이었던 키옥시아를 제치고 이제 2등 사업자가 되고 아. 일본의 키옥시아가 이제 3등이 되는 네. 거고요.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램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낸드는 유일하게 돈 버는 회사가 삼성이라고. 삼성. 예, 그렇죠. 네. 삼성 말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플레이어가 많아요. 아. 디램도 옛날에는 플레이어가 뭐 굉장히 많았는데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다 그냥 네. 정리해버렸잖아요. 그죠? 뭐 키몬다라든지 엘피다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 정리되고 나서 세계 사업자로 재편이 되니까 돈을 확 벌기 시작했는데 네. 낸드 플래시도 기존에 한 6개 정도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인텔이 이제 낸드 플래시 사업을 접으면서 마지막 남은 하나가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가능성. 사실상 두 회사는 네. 하나인 듯 하나 아닌 뭐 이런 회사예요. 왜냐하면 키옥시아가 원래 도시바에서 분사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낸드 플래시는 키옥시아 도시바가 맨 네네. 처음에 개발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밀려나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3위 사업자가 된 건데 중요한 게 그러면 기존의 6개 사업자에서 이게 4개 사업자로 재편이 네. 되면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서로 그죠. 치고받고 그러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또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네. 방금 이제 우리 저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게 네. 아이러니한 스토리죠. 원래 도시바가 개발했는데 3위 사업자가 된 역사적으로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무슨 역사가 있길래 네. 대체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그 스토리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옛날에 하드 디스크를 썼잖아요. 네. HDD라고 해서 HDD? 그거를 이제 낸드 플래시가 대체하게 된 게 이제 한 2000년대부터인데 9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일본의 마스오카 후지오라는 사람이에요. 마스오카 후지오라는 사람인데 도시바의 팀장이셨는데요. 사실 이 사람을 일본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장춘 박사 이런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그죠?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세상을 아무도 바꿨는데 몰라요. 이거는 약간 일본의 폐쇄성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 네. 이 마스오카 후지오라 아저씨가 네. 굉장히 대단한 걸 개발했는데 그러니까요. 도시바가 이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거 엄청난데 이건 너무 비싸서 사업화를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플래시 메모리를 인텔이 그냥 싹 가져갔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네. 삼성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네. 삼성하고 옛날에 일본하고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관계가 좋잖아요. 심지어 삼성에서 이렇게 왔을 때, 네. 야 우리가 개발한 낸드 플래시라는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사실은 그냥 세상에. 왜냐면 안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걔들은. 아. 그러니까 사실상 퍼준 거예요. 이 아저씨의 또 특징이 있어요. 이 아저씨가 굉장히 연구 개발 잘 하시는데 항상 뭐 술 먹고 막 네. 그 사무실에서 자고 있고 이러니까 약간 천재적인 분이신 거죠. 이런 것들이 일본의 어떤 기업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계속 승진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팀원들까지 다 빼버려가지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거의 외로운 섬처럼 떠돌다가 그냥 외롭게 퇴직을 했어요. 사실 랜드 플래시라는 게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세계를 바꿨죠. 바꾼 한도를 건데, 바꿨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좌천 당하다가 음. 이제 그만두고 이제 네. 이제 국립대 교수로 들어갔어요. 네. 94년에 일본 사회 뭐 도시바에서도 싹 잊혀진 거죠. 싹 잊혀졌는데 나중에 이 아저씨가 자기 억울하다고 해서 이제 소송 걸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송?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제 이렇게 돌출 행동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어, 그래서 안타깝다. 더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매장당하고 잊혀진 네. 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네. 자업자득이다. 그렇죠. 결국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S급 인재를 홀대를 해서 못 알아봤다. 네, 홀대를 해서 못 알아본 결국 잘못이다. 그 기술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본 거고 그죠? 네. 삼성전자는 딱 그 기회를 싹 잘 이용했네요. 그렇죠. 기회를 잘 이용했던 거고 또 삼성이 잘한 거는 이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개량 생산 개발 생산 기술을 해서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를 한 거죠. 네. 오, 이런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는 네. 덕분에 이득을 받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네. 이 중국 정부의 승인에서 네. 좀 조건이 하나 특이한 게 달렸더라고요. 네. 아니 다른 경쟁사 시장 진입을 네. 도우라? 네.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요? 다른 경쟁사라고 하지만 네. 제3의 경쟁사라고 했는데 자국 기업이겠죠. 결국은 네. 중국 기업? 그렇죠. 네. 중국 기업을 도와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뭐 말일까요? 기술 전수해를 주라는 말 아닐까 싶은데요. 참 이게 그죠? 이게 국제 질서에서 이런 네. 그 계약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이거 인허가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자국 기업을 도와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야 뭐 그냥 어떤 레거시화된 기술 이전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사실 기업들은 다 예상은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는 뭐 그렇게 될 거다. 어지간한 목리는 있을 네. 거라고 생각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네. 변화가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첨단 하이엔드 기술 뭐 최첨단 V랜드 기술을 전수하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맞죠.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네. 부분들 하나씩 좀 질문을 네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 모비스 65% 갖고 있어요. 네네. 돈 빠져서 걱정입니다. 네. 주당 45,000원 손실이다. 물타기한 가격인데 더 매수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 모비스 네. 참 지루하게 일단 움직였어요. 이거는 종목에 대한 어떤 어떤 설명을 떠나서요. 네. 이런 습관은 되게 안 좋습니다. 어떤 거요? 물타기 하는 거요. 왜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돈 버는 방법은 한 100가지가 넘어요. 네.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100가지가 넘는데요. 돈을 잃는 방법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물타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미래성을 네.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물타기라는 게 정도 65% 비중을 가질 정도면 이거는 분할 매수해서 물타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네. 많이 너무 많이 그냥. 가져가는 거고 아무리 그 회사에 대해서 네. 확신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제 그냥 뭐 이거는 가지고 계시네. 본인의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저 같으면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축소.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떤 종목이 좋아도 네. 심지어 한미 반도체라고 해도 30% 이상 안 삽니다. 제 전체 자산에서. 네네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저는 네.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난 반대. 일단은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반 정도는 포지션을 청산하시고요. 그때 객관화해 보세요. 그래서 더 빠졌는데 사야겠으면 분할 매수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정말
그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예. 가장 문제점은 비중이 너무 그렇죠. 크다는 점. 제가 지난주에 내친 주소 때도 이야기했지만 네. 기계적 손절. 기계적 손절. 자기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마이너스 15%가 되면 네. 일단은 청산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리고 다시 사세요. 다시 사면요. 그전 물량 못 채웁니다. 네. 절대 못 채워요. 그때도 그만한 물량을 채울 자신이 있다라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니까 네. 네. 그때 판단하셔도 뭐 늦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약간 뭔가에 씌인 겁니다. 맞아요. 그냥 콩깍지 쓰이듯이 네네, 너무 맞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약간. 네. 다 이 단점들도 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네. 분석을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님. 네. 대표님 하이닉스 설비 투자한다는데 어느 종목 봐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 쪽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장비 회사들 알려드릴게요. 네. APTC라는 회사 있습니다. APTC. 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네. 그리고 오션 브릿지,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되고요. APTC는 드라이 에처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SK 하이닉스 쪽에다 대부분 네. 납품하기 때문에 약간 그 연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SK 하이닉스 투자가 크면 클수록 회사는 좋아지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 투자가 없으면 네. 굉장히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이제 SK 하이닉스의 오사트 후공정을 담당하는 네. 외주 후공정 물량을 담당하는 회사고 아무래도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공정은 대부분 이제 기계가 자동화하는데 후공정은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남아 쪽, 네. 중국이 아닌 동남아 쪽에 공장을 보유한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동남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라든지 원가 핸들링하는 기술이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좋게 보면 되고요. 네. 오션 브릿지는 오션 이제 그 SK 하이닉스 쪽에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랑 주성 엔지니어링은 증착 우리 과거 했었죠. 증착 네, 시리즈. 증착. 네. 공정 씹어먹기. 네. 네.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고 자, 원래는 CVD 뭐 화기상 증착 방법으로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세 공정이 될수록 원자층 증착 ALD 공정을 많이 쓰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설비 투자 관련해서 꾸준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늘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제우스 25,500원 5%.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반등이 올라온 상황이었었던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그 웻 세정 장비, 습식 세정 장비를 하는 회사고 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관절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 하고 있고 수소 운송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소는 압축해서 그 운송을 하는데 탱커에서 네. 액체에다가 담궈서 이제 수송하는 LOHC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가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이유는요. 네. 결국 그 전방 시장에서 투자가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이제 지금 뭐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TSV 실리콘 관통 전구로 뚫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제품들이 많이 되는데 네. 여기 세정을 하는 장비를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드리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늦어져서 결국 DDR5가 또 늦어졌고 그 유탄 맞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내년에 또 DDR5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다시 또 좋아질 흐름?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비중이 5%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좀 적은 비중이면 조금 마음이 편해요. 네. 뭐 여기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뭐 10에서 15% 정도로 만약에 비중을 간다 그러면 그 대신에 하루에 사지 말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매일매일 객관하면서 깔사라고 그러죠. 그게 깔사. 뭐예요? 밑으로 깔아 놓는 거 호가. 네. 그냥 깔아놓는다. 깔아놓고 체결되면 체결되면 되는 좋고 거고 아니면 말고. 네. 맞아. 그럼 위에 툭툭 쳐서 네네. 가뜩이나 요즘에는 수급이 얇아져서 호가가 많이 없거든요. 네. 위에 툭툭툭 쳐서 이렇게 사는 네. 것보다는 깔사 한번 깔사. 해보시면 매일 깔사를 좀 조금씩 매주나 뭐 매달이나 뭐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12월 17일에 나노 신소재를 샀다. 완전 폭락해서 앞으로 어떨런지요. 지금 산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올해 많이 오른 게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하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은 대주주 양도세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올해 그 연말은 계속 약하다 그랬어요. 네. 그죠? 28일이 그 양도세 기산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는 저는 조금씩 뭐 분할해서 매수. 근데 이게 비중이 중요한데요. 비중이 뭐 네. 많다 그러면 좀 네. 그냥 홀드 하거나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냥 저 보초병 보낸 정도의 네네네. 어떤 물량이라 그러면 분할 매수하셔도 네. 뭐 어쨌든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네. 해도 예, 이런 뭐 기본적인 첨가제 쪽, 뭐 첨보라든지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뭐 네. 저는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노 신소재도 올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타신 것 같은데 네.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앱코 26,000원이다. 10%고요. 저희 딸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손절은 하지 않는다고 1년째 갖고 있습니다. 올라오긴 할까요? 아니, 앱코 네. 흐름이 너무 안 네. 좋아요. 그렇죠. 좀 걱정이 되거든요. 상당한- 손절은 안 한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일단 상장할 때는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네. 일단 실적이 한번 꺾였습니다. 꺾였고 이제 컴퓨터 뭐 게이밍 주변 기기 하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언택트의 수혜를 좀 봤었는데 지금은 리오프닝 쪽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답이 있어요. 질문에. 뭐예요? 절대 안 판다. 뭐 손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손절하세요라고 해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 그냥 그만큼 뭔가 컨빅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본인만 아는 무슨 그런 정보들이 네네.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비중 조절 네. 이런 것만 좀 잘하시고 그리고 기계적 손절만 잘 지키시면 뭐 본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진 종목이라 그러면 그지 뭐 예. 그냥 그러게요. 물어보나 제가 이야기해본들 약간 거드는 정도지. 네. 본인의 투자 성향이죠. 네네 뭐 맞습니다. 사실. 이게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살아라 팔아라 사라 뭐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올 한해도 저희 아이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년에도 정말 꾸준히 네. 계속해서 좋은 그렇죠. 정보들로 가지고 올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의 있습니다.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Wide open.